제가 예전 회사 다닐 때 월급이 400에서 500, 퇴사할 시점이 한 5천만 원 정도? 겉으로는 아파트라고 공고문에 나왔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건설회사 회사였어요. 회사를 잘못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많이 고생했죠. 보통 상가를 고시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평당 250만 원 정도 들어서 고시원으로 만들었던 금액이 감정 가격이라는 걸 매기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8억 5천짜리가 5억 5천에 나온 거죠. 3억 6천에 낙찰 받았죠. 순 현금 흐름이 9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상가주택도 비슷했고 그것도 한 8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조 파이어족인 부자 해커 김영록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한국서부발전이라는 회사를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14년간 근무를 하고 2020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기분 좋게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회사 다닐 때 월급이 뭐 한 400에서 500 정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사할 시점이 한 5천만 원 정도? 제가 2019년에 이제 월 현금 흐름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고요. 보유한 부동산, 뭐 고시원, 그 다음에 상가주택, 다가구, 뭐 상가, 그리고 당연히 토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시세차익적인 부분. 자산으로 따지면 보유하는 게 한 5, 60억 정도의 자산이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우유 배달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시작했었는데 사실 그 일을 시작했던 이유도 좀 부끄럽긴 한데 그때는 제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근처에 좀 외상이라는 제도를 쓸 수 있었거든요. 빚이 좀 생겼어요. 그 돈을 엄마한테 계속 달라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제가 회사 입사해서 좀 갚아보겠다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월급이라는 걸로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제가 중소기업에 입사했고 그때 이제 1년 정도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하고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차별을 제가 느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공부를 해서 좀 직장을 좋은 곳을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부발전이라는 곳을 입사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2014년에 제가 부동산을 시작을 했고 그때 제가 3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적금 풍차 돌리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만든 다음에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실패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성공을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는 2014년에 이제 경매를 시작을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해보자 라고 시작했었던 게 이제 아파트인 줄 알고 건물을 이제 잘못 받은 거죠. 그건 동두천에 있는 건데요. 겉으로는 아파트라고 공고문에 나왔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이제 건설회사 회사였어요. 회사를 잘못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낙찰받은 거는 제가 공매로 그때 처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패라기보다 많이 고생했죠. 그 물건 해결하면서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3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8천만 원까지 유찰이 돼가지고 8,400만 원인가 제가 낙찰받은 걸로 기억나요. 이제 대출을 알아봤었는데 잘못 받아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되게 되면 제가 이제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제 놓여진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자산관리공사 담당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좀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물건이 잘못됐다는 걸 밝혀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극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주변에서 투자를 못하게 만류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투자하지 말라고. 특히 저는 이제 회사 자체가 그래도 이제 공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렇게 투자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투자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첫 물건이 꼬였죠. 한 달 동안 정말 길을 쓰면서 하루에 1시간 자면서 해결했어요. 왜냐면 이게 와이프한테도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는 안 살 거야 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을 잃게 생겼으니 그때 정말 힘들게 했었고 하루에 1시간 자면서 이 취소라는 걸 하려고 하면 이제 정보나 지식을 다 쌓아야 되거든요. 그때 공매라는 거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사실 취소가 딱 결정되고 난 순간 두 가지 기분이 느꼈어요. 하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허무함. 그렇게 원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그 허무함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방황을 했죠.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취소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잃어버릴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에도 보면 보증금을 잃고 다시 나온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시 판다고 해서 재매각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재매각 물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왜 잃었는지 사람들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쟁이 덜합니다. 그 물건을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았고 다른 문제는 없었고 단순히 변심,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됐거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신용이나 이런 부분이 괜찮아서 대출이 되는 거를 그 전에 미리 알았고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고 1억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1억 5천 6백만 원인가 낙찰 받은 것 같아요. 아파트를.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출을 받고 원래는 전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탑층에 있었거든요. 제일 위층에 있었는데 전세 놓는 이제 중개하시는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다짜고짜 저한테 오라라고 해서 갔는데 그 아파트 동에 8층에 사시는 분이 그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 낙찰받은 아파트를 바로 사고 싶다. 왜냐면 층간소음이 없으니까. 그때 1,000만 원 바로 벌었어요. 첫 물건에서 제가 울고불고 한 달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그 다음 물건으로는 이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제가 이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1,000만 원을 벌고 나니까 저한테 잘해줬고 저를 도와줬고 그리고 저를 아껴주셨던 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용돈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월급쟁이 생활할 때는 최소 6개월은 모아야지 될 돈이었는데 15일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고생을 해서 돈은 시세차익으로 벌긴 했지만 이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이제 월세로. 왜냐면 월세는 내가 한 번에 이거를 뭐 300만 원이든 500만 원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관리하면서 제가 현금 흐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저도 생각보다 돈이 있으니까 돈 쓰는 걸 좋아했어요. 1,000만 원도 그렇게 썼는데 1억도 저는 써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매달 현금이 나오는 흐름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그게 저는 이제 그때 제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일단은 제가 좀 경험을 많이 해보자 라고 해서 실패했던 공매를 다시 소액으로 2,9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대출이 80%까지인가? 그때 돼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돈은 한 500? 월 현금 흐름이 한 25만 원 정도 됐고 그거를 1년 좀 넘게 보유하다 팔았는데 그래서 한 6, 700 벌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2014년에는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거라고 하면 2015년은 제 인생을 걸고 도전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매에서도 지방에 신축이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은 싸게 유찰량을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고시원이었거든요. 그 고시원 같은 경우는 5억 6천만 원짜리인가 나왔었는데 3억 6천만 원까지 가격이 내려갔어요. 상가를 고시원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이었어요. 그게 100평이었는데 보통 상가를 고시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평당 250만 원 정도 들어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들거든요. 고시원으로 만들었던 금액이 경매에서 이게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감정 가격이라는 걸 매기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8억 5천짜리가 5억 5천에 나온 거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8억 5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방에 있고 감정평가라는 그 가격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3억 6천에 낙찰받았죠. 70%에 혼자. 저는 감정평가 보고 알았어요. 첫 번째 실패하면서 그때 한 달 동안 정말 공부 많이 했거든요.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나 이런 걸 볼 줄 알았고 남들이 못 본 걸 보게 됐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걸로 알았어요. 다만 거기가 공실이었어요. 방이 29개인데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같이 8억 5천짜리가 거의 한 5억 정도 싸게 유찰돼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사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많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과감하게 낙찰받았고 하나는 이제 대학교 근처에 있는 상가주택을 낙찰받았는데 그것도 2층이 이제 당구장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당구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거기 남학생들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학교가. 그럼 당구장이 안 돼서 저거는 원룸으로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그 당구장을 원룸으로 또 제가 개조를 했어요. 그거를 용도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고시원을 그때 6월인가 낙찰받고 상가주택을 7월인가 낙찰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차에 낙찰받았죠. 4억 중반인가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낙찰받은 금액이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건 좀 현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그 자체를 변경을 할 때는 건물을 이제 개조를 하는 거는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우리 회사에서 보면 마이너스 대출이 되거든요. 그 마이너스 대출도 이제 풀로 좀 땡겨서 한번 도전을 해봤죠. 그때 제가 매월 나가는 이자가 한 4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인생을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걸 못하면 저는 이제 그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만큼 힘들었었는데 왜냐면 이제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게 생겨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됐어요. 그때를 되돌아가면 다시는 해볼래? 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내 월급이 300인데 이자가 400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래를 손에 쥐면 모래가 쑥 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왜 다니지?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도 벌려놨으니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6개월 정도를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고시원을 만실 채우기 위해서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회사들을 다 찾아다녔고 산업단지 사장님들 만나서 기숙사 좀 써달라고 앞에서 1시간씩도 기다려보고 한 플랜 만들어가지고 드려보고 회사 직원들 나오면 우리 그 명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탕 끼워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드려봤어요. 고시원이 제가 이자가 그때 80만 원이가 나갔는데 만실 채워서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순현금 흐름이 9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상가주택도 비슷했고 그것도 한 8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해서 그때 현금 흐름을 2천만 원 만들었어요.